안녕하세요. 칸PD입니다. 2022년 6월 22일 캄보디아 뉴스 시작합니다. 캄보디아 국립은행은 캄보디아 리엘 화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앙은행이 발표한 2021년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캄보디아의 달러화 수준은 여전히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준의 달러화는 국가의 통화 공급과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국립은행의 역할을 제한한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자국 화폐 기반 경제는 국립은행이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여 모니터링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국립은행은 자국 화폐 사용 촉진, 대출 촉진을 위한 규제 설정, 경제 회복력 강화에서 국가 통화의 역할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를 통해 경제의 점진적인 탈달러화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노력은 총예금 대비 외화예금 비율로 측정되는 금융 달러화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행의 현지 통화 대출은 국립은행의 요구치인 10%를 상회했지만 대부분의 대출은 계속 달러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총 대출의 통화별 분석은 2021년 전체 대출의 거의 88.6%가 달러이고 리엘 대출의 비중이 약 11.4%임을 나타냅니다. NBC는 2016년부터 유동성 제공 담보 운영을 통한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신용 회복을 향한 이러한 전환을 폭 넓게 지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행 예금의 대부분은 달러로 유지되어 2021년 총 예금의 91.4%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리엘 예금의 비중은 2018년 6.1%에서 2021년 약 9%로 증가했습니다. 은행이 신용의 최소 10%를 리엘로 대출하도록 요구하는 국립은행의 정책은 은행들이 더 많은 현지 통화 예금을 모으도록 장려했으며 18조 3천억 리엘의 현지 통화 대출 규모는 여전히 은행이 관리하는 13조 7천억 리엘의 현지 통화 예금보다 높습니다. 경찰은 6월 20일 월요일 수도의 치바엄바우 지역에서 37채의 가옥에 화재를 일으킨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치바엄바우 이 구역의 도움찬 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로 43가구가 집을 잃었으며 현재 그들은 방을 빌리거나 집 주변에 임시 텐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움찬 촌장 욱반타는 용의자를 친리로 확인했으며 그는 고물 수집가이자 임대주택에 살았던 마약 중독자였다고 알려졌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아내와 말다툼을 했고 월요일에는 마약에 굶주린 채 자기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오후 4시 불은 너무 빠르게 퍼져 36채에 달은 주택도 파괴했습니다. 라고 반타가 말했습니다. 이어 다행히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가 컸고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부 가족이 손상되지 않은 집기들을 구하기 위해 화재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타는 마을에는 300가구 이상의 가족이 있으며 87명의 여성을 포함하여 그중 190명이 집을 잃었고 희생자 중 188명은 텐트 아래에서 대피하고 있으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집이 전소된 이후 터치캄 노트 씨는 어제 니트가 며칠 연속 가정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한 번은 다툼 중에 이 집을 불태우겠다고 아내를 욕하는 소리가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어제 용의자를 체포하고 성남 마을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경찰서로 이송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웃들은 이 불로 약 6,000달러에 달하는 집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지금은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집을 잃은 36살의 속채 씨는 어제 자신과 아내, 4자녀, 그리고 처남이 텐트에서 대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남은 돈도 없고 작은 천막 아래 7명이 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알 것 같다. 지금 너무 실망스럽고 우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아 씨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집을 포함하여 약 10,000달러 상당의 재산을 잃었습니다. 라고 덧붙였으니 푸놈펜에서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종종 대화의 한 장소인 크로이 찬바다리가 등장합니다. 709m 길이의 다리는 삶에 낙심하고 우울한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기 위해 가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물 위 약 20m에 위치한 크로이 찬바다리는 뚠레삽 강을 가로지르며 종종 오명으로 얼룩진 푸놈펜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익사했지만 일부는 제 시간에 구조되어 인생의 두 번째 기회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특히 수도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크로이 찬바다리는 삶에 대한 그리고 사랑에 대한 헌신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비록 병적이긴 하지만 많은 캄보디아 시청자들에게 호소하는 주제인 자살이나 자살 시도에 대한 보도를 기다리며 그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기자들을 만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타크마오시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 얀 몽콜도 자살을 시도했지만 포기했습니다. 그는 빚 때문에 더 이상 아내와 두 딸을 부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위협했고 내 인생이 무가치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점프 포인트로 악명 높은 프로이 창바 다리에서도 사람들이 배를 타고 뛰어올라 구조를 위해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강둑에 사는 어부 이휘입니다. 여가 시간과 보트에 있는 동안에도 그는 다리를 주시하고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영혼을 구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염병 기간 동안 자살 사례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는 14에서 15세 어린 아이들도 자살을 시도했고 대부분 밤에 자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죽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토지교통국 국장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범한 위반에 따라 벌금을 물거나 경찰에 의해 교육을 받도록 도로 교통 제한 규정의 변경 사항을 발표했으며 모든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 9가지 유형에 대해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이제는 운전자에게 5가지 위반에 대해 교육하고 4가지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2단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7가지 유형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이제는 3가지 유형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4가지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변경사항은 수도와 지방의 모든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교통경찰 및 치안부 육상교통경찰청장 소파나 중장은 6월 20일 월요일 경찰청장과의 회의에서 이루어진 제한 사항의 변경사항을 게시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음주운전 100불에서 1000불, 무면허 30에서 60불, 번호판 미착용 30에서 60불, 안전벨트 미착용 18.75불에서 37.5불입니다. 그는 자동차 위반 경고 조치는 신호등 무시, 교통표지판 무시, 과적 차량,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파나 중위는 오토바이의 경우 헬멧 미착용 15달러, 음주운전 62에서 250달러, 번호판 미착용 30달러입니다. 교통교육을 받을 4가지 위반 행위는 신호위반, 오토바이 과적제, 좌회전 및 우회전 부정화, 승차 중 휴대전화 사용 등입니다. 그는 수도와 지방경찰에 효과적인 지시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놈펜에 있는 민간 기업의 직원인 짠트라 씨는 벌금을 낮추는 캄보디아의 교통법 시행과 시행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찰이 과거에 교통법규와 규제를 집행하는 방식이 엄격했고 시민과 경찰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며 종종 사람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경찰청의 과태료 개정안은 전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영그룹이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우정 캄보디아 학교의 기공식을 열고 학교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에 부영그룹 창업자 이중근 회장 및 항춘 나론 캄보디아 교육부 장관, 박흥경 주캄보디아 한국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부영타운 내 위치할 것으로 보이는 우정 캄보디아 학교는 세계 동 5층 규모의 크기로 어린이집을 포함 유치원 및 초중 고등학교 71개실 약 1,800명이 공부할 수 있는 대형 학교로 지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부영그룹은 국내에서 창신대학교와 중 고등학교를 운영 중인 경험을 살려 프놈펜 현지 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부영타운은 총 1만 5천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현재 아파트 1,474가구를 포함한 주상복합단지 공사가 완료돼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영그룹은 캄보디아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 졸업식 노래가 담긴 교육용 디지털 피아노 3,000여 대와 전자칠판 4만여 개를 기증한 바 있습니다. 항춘 나론 캄보디아 교육부 장관은 부영타운 내에 어린이집을 포함한 유치원 및 초중 고교 건립으로 캄보디아의 주거 여건 개선과 교육 인프라 구축에 기여해준 부영그룹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새롭고 빠른 뉴스로 다시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